봄볕이 따사롭습니다. 시국은 어선해도 시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강남문화원에서 신앙송을 배운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선생님으로부터 주옥같은 시 3편을 배웠습니다. 함께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4월과 아침이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기원 선생님은 굉장히 문단에서 존경받는 분이셨고요. 이분을 연구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오기원 씨는 1941년생이고 밀양 출생이신데 2007년도에 65세로 좀 지병으로 인해서 가셨는데 참 좋은 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동아대 법대 나오셨고 65년대 현대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 서울 예대 문창과 교수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시고 시 자체가 개성이 확실해요. 딱 보면은 이름 가려도 이거 오기원 선생님 시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좋습니다. 자, 4월과 아침입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4월의 아침 그렇게 쓰겠죠. 조사의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4월과 아침이에요. 그러면 제목에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4월과 아침, 왠지 동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4월과 우리가 화자가 말할 때 독자가 같이 4월과 나와 같은 느낌으로 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참 잘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월과 이렇게 쓰는 시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보시면 자, 4월과 아침 오기원.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자, 이거 발상의 전환이 대단합니다.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문을 열어보니까 어머, 저 나무 엊그제까지도 아니었는데 다 와르르 태어났대. 그러니까 우리는 시를 볼 때 낭송하기 전에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이해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한꺼번에 태어난 거죠.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왜? 어머, 나만 태어난 줄 알았더니 얘도 태어났네, 얘도 태어났네 하고 어리둥절하는 거죠. 정말로 그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4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이것도요, 있네 어쩌네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가벼운 듯해요. 그러니까 무겁게 처리하지 않았어요, 시를.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독자들이 편안하게 따라올 수 있게 화자는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앞에 나오질 않고 나중에 바람이 나오죠.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이런 표현도 돌이 위에 올라가서 별이 됐었어. 근데 내려와서 제자리에 앉은 거야 지금. 그런 상상력은 대단한 거죠.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잠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어때요? 참 약간 동시적인 요소도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묘하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고 아주 정답게 여운이 남는 그런 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기원 선생님의 이 시는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4월을 아주 한껏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때, 좋죠?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해설 먼저 해드릴게요. 봄날이라는 시가 있는데 김용택 시인은 선생님들이 또 낭송가들도 많이 좋아하죠. 48년생이고 임실 출생이고 섬진강 시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82년도에 등단을 했는데 이 시는 아주 재밌어요. 봄날에는 긴 거 외우기 싫으면 요거 하나만 외워서 어디 가서 무슨 스피치 할 때 잠깐 해줘도 굉장히 상큼한 기분이 드는 그런 시입니다. 자, 봄날입니다. 봄날. 하나 둘 셋 하고 김용택. 나 찾다가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그라. 사투리를 적당히 활용하면서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근데 일하다가 예쁜 여자가 어서 나타났어. 그러니까 다 팽개치고 지금 호미로 팽개쳐버리고 예쁜 여자랑 손잡고서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을 보러 간 줄 알거라. 그래서 이걸 매화라고 안 하고 봄날이라고 한 것은 봄이 주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했죠. 김용택 시인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분이 강연도 잘하시고 시도 잘 쓰시지만 시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윤정이 주연의 시 알죠? 시라는 영화에서 이게 주인공이 이제 윤정이, 배우 윤정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택 선생님이 문화원에서 강의한 강사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라는 영화 보셨어요? 잘 됐었죠. 윤정이 배우 같은 이쁜 사람이 치매로 갔다는 건 참 너무 슬픈 일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치매 안 걸리려면은 머리를 자꾸 써야 됩니다. 시인은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근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독자들이 머릿속에 상상하기를 바랍니다. 화자가 쓴 시와 독자들이 읽을 때, 이왕이면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독자들이 상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의 치유적인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4월과 아침이나 봄날이라는 시는 지금 어쨌든 4월의 시작이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다. T.S. 엘리어트의 말이죠. T.S. 엘리어트는 정말로 아무 풀 한 폭이 날 것 같지 않은 그 척박한 땅에서 라일락이 솟고 좀 싹이 돋아나고 잔인하도록 슬프고 아름답고, 슬픈 장면이 자꾸 떠오르니까 오버랩이 되니까 더 가슴 아프죠. 그래서 그런 황무지란 시에서 그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시를 보면서 시인은 아픔도 슬픔도 기쁨도 이렇게 한 줄의 시로 다 표현할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읽는 입장에서는 화자가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는가를 낭송가는 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형상화라고도 해요. 글 쓸 때 그림이 없는데 그림이 그려지게 쓰는 거 형상화예요. 그림이 그려지는, 형상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낭송자는 어떠냐면 이쁜 목소리로 이쁜 옷만 입었다고가 아니라, 낭송은 정말로 국어사전에 맞는 발음으로, 그리고 고저장단에 맞게, 그리고 리듬을 타면서 시가 주는 가벼운 느낌은 가볍게, 무거운 느낌은 무겁게, 슬픈 느낌은 슬프게, 그런 거를 잘 표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낭송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문가 가짜가 붙었죠. 그 전문가라는 것은 연구를 해서 그만큼 드러내는 게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4월과 아침에서 충분히 가볍게, 아주 그러면서도 상큼하게 4월을 나타내고, 봄날에서는 봄 전체적인 분위기를 짧은 시 속에 담아내는 이런 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맷돌의 염원이라는 시 한번 보겠습니다. 강정화 시인은 아주 한국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대단한 분이신데, 경북 포항 출생이시고요. 84년도에 월간 시문학으로 등단한 문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시집도 많이 내셨고, 현재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으로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선생님들 맷돌 알죠? 맷돌 모르는 분 있습니까? 맷돌은 참 우리 민족의 한처럼, 맷돌은 정말로 많은 우리들의 음식 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옛날에 믹서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맷돌로 갈아서 다 해먹고 그랬죠. 맷돌의 염원입니다. 그러면 맷돌의 염원, 제목부터 의인화를 했습니다. 맷돌의 염원이라고 했어요. 자, 강정화 보세요. 쉼없는 노역의 권태 속에 천년을 휘감고 도온다.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연륜의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자, 맷돌의 염원, 요 대목에서 선생님들 맷돌의 손잡이 아시죠? 손잡이를 뭐라고 그럽니까? 어처구니라고 그래요. 어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없으면 못 돌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어이가 없다고 그러는 거야. 너무나 황당한 일을 겪었을 때,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겪었을 때 어처구니 없어, 어이가 없어, 어이상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맷돌의 염원을 보면서 참 쉼없는 노역이죠. 끝까지 막 돌리니까 얼마나 맷돌이 돌아가는 그 맷돌의 노역을 생각해 보시면, 자, 입담은
석불처럼 앉아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끌고 온 긴 생애, 세월에 갈리어 부서지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증오가 지워지지 않는 멍울로 남는다. 멍울이라는 게, 멍울은 멍든 거예요. 그리고 망울은 꽃망울하고 할 때, 우리는 그 시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자 하나 잘못 쓰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울, 그런 거 하고 멍울하고 잘 구분해서 써야 되겠죠. 돌다가 닳아버린 돌,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염주로 엮으며. 자, 이 시가 잘 된 이유가요, 우리가 이런 걸 봐야 돼요. 물론 이 자리에는 평론가들도 계시고 그런데, 자, 돌다가, 돌잖아, 좀 맷돌. 돌다가 닳아버린 돌이래. 맷돌이 얼마나 돌면 닳아지잖아요. 정말 다 닳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끝없는 소멸의 아픔, 이게 소멸되잖아. 점점 염주로 엮는다는, 염주는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러고 이제 천주교에서도 염주 돌리죠. 그러니까 염주로 엮는데, 어떤 여기 맷돌이 염원이라는 거가 일맥상통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삼키고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참 잘 됐죠.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어쩌면 맷돌은 자기의 삶에서 그냥 순응하는 거야. 삶에 순응하는 거. 그러니까 운명을 사랑하는 거죠. 운명을 사랑하라는 게 라틴어로 뭐예요? 아모르 파티라고 있죠. 그 김연자 가수가 불러서 뭐 히트했지만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좋아서 약간 중독성이 있어서 학생들은 공부할 때 방해가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모르 파티 같은, 정말 내 자기 생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거든요. 그런 것처럼 맷돌의 영혼은 결국은 자기 주어진 일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시를 쓸 때 얼마나 기승전결이 잘 되게, 그리고 주제가 명징하게, 또 표현을 형상화시켜서 잘 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가져온 세 편의 시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 가져올 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아주 쉽게 그냥 입에서만 아름답게 해서 하는 정도의 시는 저도 강의하기 쉬워요. 근데 그거 말고 선생님들의 여운이 남아야 돼. 그리고 듣는 청자들의 가슴에 뭔가 이렇게 아련하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여운이 남는 그런 작품을 강의를 해야 나도 만족하고 교육생도 만족하고 듣는 청자들 다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시를 고른다는 것은 첫째, 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공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좋은 시, 과연 이 작품이 제대로 쓴 시냐라는 거를 내가 스스로 골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돼요. 어문법에 맞는 발음을 하느냐, 그리고 고저 장단이라든가 핵심 포인트, 클라이맥스를 처리를 잘 했느냐, 이걸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끊어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봐야만이 좋은 시낭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시를 갖고 오면 항상 이론을 조금 드립니다. 이론을, 선생님들의 생각에 이론을 좀 보태면 좀 더 이해력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좋은 시, 짧은 시라고 뭐 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시는 짧아도 주제가 명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상화가 잘 돼 있고 은유가 잘 되면, 메타포가 깊으면 좋은 시예요. 근데 오늘 세 편은 다 좋은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랑한 시는 명랑해야 돼.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연기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사월과 아침을, 이거 명랑한 음색으로, 사월과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창문을 열었어. 어머, 나무가 언제? 빠르르르. 이야, 피어났네. 세상에. 생년월일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발상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나 못해. 그냥 어머 나무 이게 파랗게 됐네. 뭐 벌써 봄이 왔. 이게 아니라 생년월일이 같다는 말을 어떻게 썼겠어. 주민등록번호가 같은 일들이야.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발상에서는 안 좋은 거죠. 자, 한번 따라할 때 표정을 좀 밝게 하시고, 4월과 아침. 하나 둘 셋 하고 오기원.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사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사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잠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늦은 아침잠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네, 이것도 만약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그러면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단단하게 들어있네. 단단하고 단단하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봄날은 짓궂은 느낌. 어떤 봄날이야. 그런데 예쁜 여자도 되고 남자도 멋진 사람 보면 데이트하고 싶어질 거 아니야? 뭐 그런 표현을 너무나 잘했어요. 자, 봄날. 봄날 하나 둘 셋 하고 김용태. 김용태 나 찾다가 나 찾다가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흙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이거요 한 문장이에요. 선생님들 보세요. 한 문장이죠? 한 문장이야. 그런데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한 문장 안에 봄날이 다 들어있어. 봄날의 사람의 느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시는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있어야 돼요. 사람이 들어있어야 좋은 시가 됩니다. 사람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사가 들어있는 거죠. 자, 맷돌의 영혼. 매도의 영혼 하나 둘 셋 강정화. 강정화 쉼없는 노역의 권태 속에 쉼없는 노력의 권세 속에 천년을 휘감고 돈다. 천년을 휘감고 돈다.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연륜의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갑갑한 가슴에는 연륜의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입 다문 섣불처럼 앉아서 입 담은 촛불처럼 앉아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끌고 온 긴 생에 끌고 온 긴 생에 세월에 갈리어 부서지는 세월에 갈려 없어지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증오가 희망과 절망, 사랑과 증오가 지워지지 않는 멍울로 남는다. 지워지지 않는 머물러 남는다. 돌다가 달아버린 돌, 돌다가 달아버린 돌,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염주로 엮으며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염주로 엮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삼키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삼키고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참 우리가 살면서 자기 삶을 열정적으로 가꾸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뭐냐면 아름다운 말이 어머니랍니다. 이거 조사한 거예요. 어디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버지 같은데 어머니 속에 아버지 포함되어 있다고 치고 어머니 다음에 뭐냐면요 열정이에요. 열정. 열정이 없으면 사람은 별로 그렇습니다. 열정. 그 다음이 뭐냐면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화합입니다. 화합. 우리 화합이 안 돼서 지금 떠들고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화합이라는 게 이기심을 버리면 화합이 되는데 이기심에 불타면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성이 뭐겠습니까? 지식은 무엇이고 지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문학을 합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는 개별로 나와서 각자가 이제 낭송하는 그 시간을 가졌는데요. 본인들의 동의를 받아서 이게 공유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시를 음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게 나와서 했거든요. 그 안에 다 감정 체크 다 하고 어디서 숨 쉴 거 다 하고 나와서 했는데 이 맷돌의 영혼은
응. 지금 감정 체크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래요? 예. 설명은 제가 충분히 드렸는데. 설명은 충분히 하셨는데 이 속으로 내가 지금 못 들어가 봐요. 그런데 읽다 보면 달라져. 네. 읽다 보면. 그래서 조금 그럴 겁니다. 4월과 아침 오기로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4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잠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아, 잘하셨어. 봄날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 시입니다. 봄날 김용태. 나 찾다가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더라. 너무 이쁘게 해서. 얄미워. 맷돌의 영혼 강정화. 쉼없는 노역의 권태 속에 천년을 휘감고 돈다.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하루가 되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열륜의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이 땅은 석불처럼 앉아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끌고 온 긴 생에 세월에 갈리어 부서지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증오가 지워지지 않는 머물러 남는다. 돌다가 닳아버릴 돌,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염주로 엮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삼키고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잘했어. 뭐 감이 안 온다고. 4월과 아침 오기온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4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잠에 단단히 들어있네. 봄날 김용태. 나 찾다가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더라. 맷돌의 영혼 강정화. 쉼없는 노역의 권태 속에 천년을 휘감고 돈다.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열륜의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입 담은 섣불처럼 앉아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끌고 온 긴 생에 세월에 갈리어 부서지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증오가 지워지지 않는 머물러 남는다. 돌다가 닳아버린 돌,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염주로 엮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삼키고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감사합니다. 좋아요. 4월과 아침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오규원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4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잠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봄날 김용택 나 찾다가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맷돌의 염원 강정화 쉼없는 노역의 권태 속에 천년을 휘감고 돈다.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연륜의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입담 소굴처럼 앉아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끌고 온 긴 생에 세월에 갈리어 부서지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증오가 지워지지 않는 몽울로 남는다. 돌다가 닳아버릴 돌,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염주로 엮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삼키고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좋아요. 선생님도 자신감만 가지면 돼. 자신감을 가지라고. 자신감.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이 곧 능력이다. 괴테가 말했어. 4월과 아침 오규원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나무에서 뛰고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생년월일 붙일 수 있죠.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그렇지.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좋아요. 사흘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좋아.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촉촉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 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잠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좋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 그것만 조금만 더 지으면 돼. 봄날 김용태 나 찾다가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조금 더 가볍게 해도 좋고. 좋아요. 쉼 없는 노예의 근태 속안 아니. 맷돌의 염원. 염원 그렇지. 강정한 쉼없는 노역의 근태 속에 천년을 휘감고 돈다.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연륜의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입 담은 석불처럼 앉아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끌고 온 긴 생에 세월에 갈리어 부서지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정오가 지워지지 않는 머물러 남는다. 돌다가 닳아버린 돌,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영주로 엮으며 할할 타오르는 불꽃도 삼키고 삶의 굴레를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좋아요. 아니, 3월과 아침 오기와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4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촉촉해진 바람이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어제 밤 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 잠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봄날 김용택. 나 찾다가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더라. 좋아요. 상냥하게. 맷돌의 영혼 강정화. 쉼없는 무역의 공태 속에 천년을 휘감고 든다.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열리는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입 담은 석불처럼 앉아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끌고 온 긴 생에 세월에 갈려 부서지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증오가 지지 않는 머물러 남는다. 돌다가 닳아버릴 돌,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염주로 엮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삼키고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자, 조사 올리는 거 잠깐 보고, 그리고 삶의, 선생님 잘하는데 삶의거든요. 삶의라고 발음 나는 거예요. 그것만 좀 신경 쓰면 좋아요. 4월과 아침 오규원.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4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밤새 젖은 풀 밤새 뛰고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잠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봄날 김용태. 나 찾다가 흙 묻은 호미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알거라 좀 재밌게 해도 돼. 사투리니까.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맷돌의 영혼 강정화. 쉼없는 노역의 권태 속에 천년을 휘감고 돈다.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열륜의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입 담은 석불처럼 앉아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끌고 온 긴 생에 세월에 갈려 부서지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증오가 지워지지 않는 멍울로 남는다. 돌다가 닳아버릴 돌,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염주로 엮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삼키고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근데 막 하다가 갑자기 웅변을 했어. 그러니까 불안정한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안정감 있게 해야 되거든. 선생님 돌아가는 게 유튜브에 막 뜨더라고. 그래서 이걸 안 가져왔네. 맨날 까먹어. 써봐야 돼. 네. 4월과 아침. 오규원.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4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잠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봄날 김용택. 나 찾다가 흙 묻은 홈이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맷돌의 염은 강정화. 힘없는 노예의 권태 속에 천년을 휘감고 돈다.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연륜의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입담은 석불처럼 앉아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끌고 온 긴 생애. 세월에 갈려 부서지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증오가 지워지지 않는 멍울로 남는다. 돌다가 닳아버릴 돌,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염주로 엮으며 활활 타오르는 불꽃도 삼키고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예, 잘하셨어요. 워낙에 뭐 발명가고 잘하시는데 이제 아쉬움이라면 그렇게 너무 빨리 하니까. 왜냐하면 항상 텍스트가 청자들에게 없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낭송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음성으로만 들려준다라는 생각을 해야 차분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입니다. 네네. 4월과 아침 오기원.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잠시 서로 어리둥절하네. 4월하고도 맑은 햇빛 쏟아지는 아침. 밤새 젖은 풀 사이에 서 있다가 몸이 축축해진 바람이 풀밭에서 나와 나무 위로 올라가 있네. 어제 밤하늘에 가서 별이 되어 반짝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온 돌들이 늦은 아침잠에 단단하게 들어있네. 봄날 김용택. 나 찾다가 흙 묻은 홀만 있거든. 예쁜 여자랑 손잡고 섬진강 봄물을 따라 매화꽃 보러 간 줄 알거라. 보러 간 줄 알거라. 보러 간 줄 알거라. 맷돌의 영혼.
강정아, 힘없는 노역의 근태 속에 천년을 휘감고 돈다. 보석 같은 꿈들은 부서져 가루가 되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연륜의 겁지를 벗기는 시문이다. 입담은 섣불처럼 앉아서 혹은 기적의 비상을 꿈꾸면서 끌고 온 긴 생에 세월에 갈려 부서지는 희망과 절망, 사랑과 정오가 지워지지 않는 머물러 남는다. 돌다가 닳아버릴 돌, 끝없는 소멸의 아픔을 염지로 엮으며 활활 타오르는 꽃도 삼키고 삶의 굴레를 도리어 거역하지 않는 끝내 뜨거운 맷돌이기를. 끝내 뜨거운. 여기 이제 나무에서 생년월일이 같은 잎들이 와르르 태어나 그랬거든요. 이 와르르라는 거는 의성어도 되고 의태어도 돼요. 의성어와 의태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를 볼 때 양쪽을 수식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게 의성어와 의태어를 동반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아침잠이라는 거 있죠. 아침잠. 여기서 어떤 분은 아침잠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아침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복합명사일 때에는 된 발음이 나요. 아침잠에 하는 게 정상입니다. 단단하게도 단단하게 그러면 안 단단해요. 단단하게 들어있네. 왜? 돌이니까. 돌이 어젯밤에 하늘로 올라가서 별이 돼 있었거든. 그러다가 언제 내려와가지고 아이고 아침잠에 더 단단하게 들어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력이라는 건 기가 막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삶매라는 표현을 선생님들이 삶매를 잘 못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삶매입니다. 발음이 삶매. 한번 해보세요. 삶매. 그러니까 인생을 얘기하는 거, 라이프에 해당되는 거 다 장음이에요. 산다. 그는 멋진 삶을 산다 하는 거 장음이에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산다. 똑같이 써요. 산다. 그건 산다예요. 산다 단음이고 산다 이러는 거. 그리고 삶에 이런 거 다 장음입니다. 삶에 이런 거 틀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갑갑한도 어떤 분은 갑갑한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갑갑한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갑갑한 하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갑갑하네, 참 답답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약간의 여유예요. 갑갑한 생각이네 뭐 이런 거. 그러나 갑갑한 하는 거 다급한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거를 할 때 그래서 갑갑한 가슴앓이는, 갑자의 액센트가 좀 들어가는 게 좋겠죠. 갑갑한 가슴앓이는 연륜의 껍질을 벗기는 지문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맷돌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낭송자도 자기가 맷돌이 돼서 낭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걸 맷돌 같은 인생인지도 몰라요. 맨날 갈려. 뭔가 나의 정신세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삶의 애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갈리는 것 같은 거죠. 여기도 표현을 참 잘하신 게 우리 강정화 이사장님이 정말 그 이사장님이 부이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보면은 여기도 갈리는 거 나오죠. 세월에 갈리어 그렇죠. 세월이 흘러서 뭐 이런 식이 아니야. 세월에 갈리어 부서지는 희망과 절망.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맷돌이라니까 우리는 시를 감상할 때 제목을 끝까지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 굉장히 감상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갑갑한 가슴앓이는. 갑갑한을 어떤 분은 갑갑한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갑갑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갑갑한 이렇게만 하지 말고 갑갑한 그러면 어떠냐면은 어떤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것 같은 객관적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갑갑한 가슴앓이는 갑갑해 내가 너무 다급한 듯한 자기 주관적인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송이라는 건 느낌의 문학이에요.
느낌의 문학이기 때문에 작은 그 느낌 하나의 어떤 구현, 그것이 굉장히 크게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를 이해를 해야지만 구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연기예요, 연기.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다들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삶에라는 건 틀리면 안 돼. 삶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고, 그리고 봄날 같은 거는 아주 지금 짓궂은 느낌으로 하셔도 좋아요. 선생님들이 다 잘하셨어. 아주 잘하셨어. 짓궂은 거 같은 거잖아. 매화꽃 보러 가. 아, 예쁜 여자랑 손잡고 지금 매화꽃 보러 간 줄 알더라고요. 그런 거. 그리고 또 이제 하여튼 오늘 세 편의 시가 굉장히 활용성도 좋은 시예요. 그리고 문학성도 있고 대중성이 있어요. 우리가 문학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시가 좋은 시예요. 너무나 대중적인 시는 쉬워. 쉽기는 한데 남는 게 조금 희박해. 그리고 조금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메타포라고 그러죠. 은유가 약하면 시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시를 고르고 그거를 할 때는 은유가 얼마큼 잘 돼 있냐, 섬세하게 잘 표현되고 형상화되어 있느냐, 이걸 골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해하고 분석을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연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기라는 게 선생님들, 탤런트들 뭐 대본을 갖고 연습을 하잖아요. 그죠? 리딩 연습해 갖고 자기 역할을 완전히 빙의돼야 하는 거예요. 빙의. 그냥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거야. 이건 잠시 배워서 물론 그렇게 심하진 않아도 뭔가 자기가 맡은 이분이 이걸 썼을 때 무슨 감정으로 썼을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가, 이거를 분석을 해서 마치 내가 쓴 것처럼 4월과 아침 내가 썼어. 그런데 오기원 말을 해주는 것 뿐이야. 이런 느낌으로 자기가 쓴 것 같은 착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빙의되는 자세로 연기를 하라. 충실하게 하라. 당신을 만나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을 만나 내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감사의 박수를. 당신에게 감사의 박수를. 아름다운 신앙성의 세계였습니다. 우리 선생님 잘 가르치시죠?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